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정 모의고사 1회 A 파트 해설 과정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먼저 문제 풀어보셨을 텐데요. 어땠나요? 많이 맞추셨나요? 모의고사를 이제 많이 풀어보고 실전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게 저는 임용고시 시험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이제 시험을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험생의 자세로 문제를 접하는 것도 있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도 문제를 내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출제자의 입장에서 이런 이제 뭐 지도서라던가 교육과정이라던가 총론이라던가 이런 범위들을 보면 시험 문제를 낼 만한 내용들이요 굉장히 이제 두드러집니다. 뭐에서 내야 될지가 되게 감이 와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는 점수 배치를 할 때 1, 2학년군에서 하나, 3, 4학년군에서 하나, 5, 6학년군에서 하나에서 이렇게 내야겠다. 뭐 5, 6학년에서 2개를 내고 3, 4학년에서 1개를 내. 그러면 너무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출제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시험 범위들을 보면요. 아, 공부를 안 해도 될 파트, 그냥 정말 과감하게 패스해도 될 파트가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떤 파트는 되게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문제화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제 제도화되어 있는 명칭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저마다 사람마다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이 획일화되지 않아서 답을 애매하게 쓰는 것들은요. 그 채점자 입장에서 되게 문제 출제를 잘 못했다. 그래서 이제 문책을 당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를 이렇게 굳이 시험에 출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중에 있는 이제 모의고사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위한 문제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모의고사들을 많이 이제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실전에 임하면서 공부를 안 했더라도 뭐 머릿속에 뭐 든 거 없어 그러더라도 모의고사를 계속 접해보면요. 영어 시험 아시죠? 영어 시험은 계속 시험을 많이 하면 실력 느는 거 아시죠?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모의고사 계속 저는 이제 교과서도 집필을 했지만 정말 많은 정말 많은 문제를 집필했거든요. 집필, 문제 출제 왕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해드리고 이제 제공해드리는 이 모의고사를 먼저 많이 보신 다음에 또 많이 제공해드릴 테니까 많이 보시면 이제 그 모의고사들을 접하고 나서 딱 시험 범위의 그 과제들을 보면 이런 건 안 나오겠네. 요 부분은 요 과목의 요 부분은 내가 해둬야겠네라는 그런 맥락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의고사 이제 이 과정 이제 영어는 제외를 했거든요. 영어는 제가 이제 뒷단의 그 문제 뭐 3회, 4회, 5회 요때부터 영어는 이제 문제를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제외한 이제 교육과정 A 파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과 문제예요. 1번 문제를 보면요. 가는 6학년 국어 수업에서 활용한 읽기 자료가 나왔고요. 자, 6학년 내용 나왔고요. 가는 읽기 자료입니다. 나는 교사하고 선생님하고 학생이 나눈 대화의 일부분이에요. 일단 가를 보면요.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지닌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이면서 여러 궁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뒤에 한양, 즉 지금의 서울에 세운 조선의 법궁이다. 지금 여기 A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낼 건가 봐요. 그런데 지금 이 A 파트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복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면요. 경복궁의 건물은 7,600여 칸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경복궁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은 부지런한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을 지닌 근정전이다.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 왕실의 혼례식, 외국 사신과의 만남과 같은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복궁에 있는 이렇게 역할들, 경복궁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규모가 어떻고 그리고 그곳에 근정전이 있는데 근정전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근정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안쪽에 자리 잡은 교태전은 왕비가 생활하던 곳이다. 교태전은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온돌방을 놓은 구조로 되어 있다. 교태전 뒤쪽으로는 아미산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후원이 있다. 경복궁 안에 있는 교태전에 대한 설명이죠. 경사스러운 연회라는 뜻의 경회루는 커다란 연못 중앙에 섬을 만들고 그 위에 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이다. 이곳은 왕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던 장소이다. 지금 실제로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지문이거든요. 경복궁에 대해서 설명하는 읽기 자료가 나왔어요. 나는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죠.
뜻을 알지 못하는 낱말이나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어떤 낱말이나 문장을 찾았나요? 뜻을 알지 못하는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알아보려고 해요. 즉위식을 모른대요. 자기가 찾은 낱말의 뜻을 추론해 봅시다.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이라고 했으니 나라의 중요한 행사일 것 같아요. 왕의라는 말로 모아 왕이 되는 의식이나 행사일 것 같아요. 자,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 왕의라는 말은 글에서 나와 있었어요. 즉위식의 앞뒤의 내용에 있었던 말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즉위식이라는 말의 앞뒤 문장을 참고해서 즉위식이라는 낱말의 뜻을 추론했던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하죠. 즉위식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백성과 조상에게 알리기 위해서 치르는 의식을 뜻하는 말이에요. 글을 다시 읽고 내용을 추론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글을 읽고요. 다시 읽고 내용을 추론하면서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럼 학생들이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기억에는 정리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교사가 뭐라고 말을 했더니 학생이 우리 고장을 공부하면서 가족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학생 2가 추석에 경복궁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라고 말했네요. 자, 그렇다면 니은은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길래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학생 1과 학생 2의 대답의 공통점을 보면요.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 체험, 경험. 경복궁과 관련된 뉴스를 봤다. 체험,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것과 관련해서 너는 어떤 경험을 했니?와 관련된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가, 나 살펴봤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 학생들이 낱말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자, 낱말의 의미 추론을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여기서 학생들이 모르는 게 즉위식이라는 그랬는데 즉위식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뒤에 뭐뭐와 같은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인 것 같아요. 또 앞에 왕의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왕과 관련된 행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을 추론했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낱말의 뜻을 추론하는 방법은 뭐다? 앞뒤 문장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 뜻을 추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이제 답안을 하지 않더라도 앞뒤 내용을 참고로 뜻을 추론했다. 그런 내용을 쓰면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은요.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자, 어디에서요? 이 글에서 글을 읽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통해서 질문이 왔을 때 내가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질문,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질문을 가의 A를 활용하여 만들어 쓰시오. 무엇을 만들어 쓰라고 했어요? 질문을 만들라고 했어요. 무슨 질문을? 그러니까 A를 읽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A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해야겠죠. A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경복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은 경복궁에 관한 질문을 해야겠죠. 그래야 A를 읽고 대답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경복궁은 무엇인가요? 경복궁은 어떤 곳인가요? 경복궁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A를 읽고 그 경복궁은 이런 곳입니다. 궁궐 가운데 대표적인 곳입니다.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경복궁은 무엇인가요? 경복궁은 어떤 곳인가요? 와 같은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을 보면요. 나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두 문장으로 쓰라고 했어요. 나의 기억. 나는 이제 경복궁과 관련된 글을 읽고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대화를 나눈 거죠. 자, 나의 기억을 보면요. 뭐라고 학생들이 대답한 내용이에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어진 읽기 자료 글을 다시 읽고 내용을 추론하면서 정리하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경복궁의 글을 읽고 이제 아이들이 글의 내용들을 정리해야겠죠. 그때 두 문장으로 쓰라고 했어요. 두 문장으로 쓰라고 한 말은 그 내용을 두 문장으로 간추리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라는 건. 그렇다면 경복궁과 관련된 그 읽기 자료 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두 문장으로 추려서 답을 써야겠죠. 그래서 예시는 경복궁은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로 태조가 한양에 만든 법궁이다. 건물이 7,600여 칸으로 근정전, 교태전, 경회로 등이 있다. 얘네들 각각 하나씩 자세히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두 문장 안에는 그냥 그런 거 있었다 정도만 넣었던 거죠. 요것은 실제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로 추려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교과서에 이렇게 모범 답안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이 활용하는 그런 답을 가지고 이렇게 임용고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그 실제로 이런 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그 출제자 입장에서도 뿌듯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교과서도 활용했고 이렇게 뭔가 오답에 대한 여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되게 좋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셨나요? 그리고 글을 다시 읽고 내용을 추론하면서 정리해 봅시다는 교과서에 학생들한테 제시되어 있는 지문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2번에 보면요. 니은에 들어갈 교사의 발문을 쓰시오. 교사의 발문. 니은에는 선생님이 교사가 뭐라고 발문을 했대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다. 경복궁 뉴스를 봤다. 경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발문은 무엇일까요? 경복궁과 관련 있는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해 봅시다. 경복궁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말해 봅시다. 이렇게 경험을 묻는 경험이라는 경복궁과 관련 있는 경험이라는 요 용어가 들어가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볼게요. 가는 5학년 쓰기 수업을 하기 전 교사가 수업 준비 과정에서 구상한 내용이고 나는 수업에서 활용할 교수 학습 과정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는요. 교사가 수업하기 전에 구상한 거, 머릿속 생각이에요. 가는. 자, 이번 시간에는 기억이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억에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가 들어가겠죠. 어떤 학습 목표 가지고 문장을 바르게 쓰도록 지도해야지. 먼저 잘못된 문장을 읽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모든 친구들과 함께 바르게 고쳐 쓰고 그렇게 고친 까닭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어. 문장 완성하기 놀이를 하면서 호응에 대해 이해하고 실생활에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금 잘못된 문장을 고치고 그리고 호응에 대해서 놀이를 통해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잘못된 문장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바르게 쓰는 건데 그 잘못된 게 되게 많잖아요. 띄어쓰기일 수도 있고 뭐 맞춤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 호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었고요. 그 다음 나는요. 수업에서 활용할 교수학습 과정안이 나옵니다. 나를 보면요. 자, 지금 여기 교수학습 과정안이 나오죠. 문제 확인하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문장 성분의 호응이 알맞지 않은 경우를 찾아서 잘못된 문장을 고쳐 쓰고 문장 완성하기 놀이를 할 거다. 그래서 학습 순서를 처음에 알려주면서 이 수업에서 무엇이 될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자료 탐색하기. 이제 132쪽에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알맞지 않은 까닭 찾아보고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 알아보고 문장을 고치는 방법을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 지식 발견하기 단계에서는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문장 완성하기 놀이를 하고 여러 종류의 글, 다른 글들을 찾아보면서 내가 오늘 익혔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고 적용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가의 기억에 들어갈 학습 목표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이 학습 목표는 무엇일까요? 지금 그 교수학습 과정안의 내용을 통해서 문장 성분의 호응, 그러니까 서술어, 부사어가 뭐 이제 그 맞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아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학습 목표는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다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문제 보면요. 나의 니은을 포함한 문장의 예를 쓰라고 했어요. 나의 니은은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예요. 이거의 문장의 예를 쓰라고 했어요. 부사어가 뭔가요? 부사어는 많이, 잘, 전혀, 결코 이런 게 부사어죠. 서술어는 이제 문장의 뒤에서 이제 움직임이라던가 그런 상태들을 서술해주는, 풀어주는 그런 걸 말하죠. 그러면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 대표적인 거, 우리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호응 관계 뭐가 있나요? 전혀 뭐뭐하지 않다. 결코 뭐뭐하지 않다. 요런 호응 관계가 국어 이제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를 포함한 문장 예를 쓰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결코 부사어 하지 않았다. 서술어. 내 동생은 전혀 내 기분을 알지 못한다. 또 햄버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사어와 서술어, 결코, 전혀, 별로, 뭐뭐하지 않다가 이 세 가지가 교과서에 이제 국어 교육 과정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학생들한테 지도하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문장에 예를 쓰라고 했으니까요. 아무거나 하나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요.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디귿에 보면요. 지금 이것은 문제 확인하고 자료 탐색하고 지식 발견하고 그리고 지식 적용하는 지식탐구 학습 모형이죠. 지식탐구 학습 모형에서 지금 요거는 지식을 이제 발견했으니까 여러 종류의 글에서 적용을 해서 그 지식들을 적용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식 적용하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식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주 쓰이는 단계명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요거 이제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로 예시를 나타내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는 거 말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무언가 학생들에게 펼칠 수 있는 이런 예시를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겠죠. 이번에는 국어과 3번 문제입니다. 가는 2학년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가 나눈 내용이고, 자, 2학년 내용이 나왔어요. 1, 2학년 군이죠. 자, 학생과 교사가 나눈 대화, 선생님하고 학생이 가에서 대화 나누고요. 나는 학생이 쓴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를 먼저 보면요. 선생님이 문장 만들기 놀이에서 처음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문장이 2개 있었나 봐요. 처음 문장, 두 번째 문장. 둘 다 토끼가 뛰고 있다고 설명해요. 두 문장의 공통점이죠. 토끼가 뛰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학생 2가 말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빠르게 뛰고 있는지 토끼의 모습이 떠올라서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설명을 할 때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표현들이 뭐가 있죠? 비유적인 표현이 있고 또 꾸며주는 말이 있죠. 수식어. 더 생생하게 그런 모습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더 잘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2학년 수업이라고 하니까 꾸며주는 말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요. 비유적인 표현은 5학년 때, 이제 고학년 때 나오죠. 그래서 빠르게 뛰고 있는지 토끼의 모습이 떠올라서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이 좀 더 자세하게 쓴 문장이구나. 빠르게 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구나. 학생 3은요. 두 번째 문장은 토끼의 털색이 하얗다고 알려줘서 토끼의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토끼의 털이 하얗다는 것도 두 번째 문장에는 알려주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자 교사가 말합니다. 무엇을 사용해 글을 쓰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학생 2가 말하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더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하죠. 글을 읽고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봅시다. 이때 무엇을 넣어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봅시다. 지금 요 기억에 들어갈 말이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죠. 더 생생하게 알려주는 거, 꾸며주는 말임을 알 수 있어요. 토끼의 털을 그냥 털이라고 하지 않고 하얗다고 했으니까 뭐 하얀 털. 이렇게 토끼가 뛰는 것을 그냥 뛴다고 하지 않고 빠르게 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깡총깡총 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나는 이제 학생이 쓴 글입니다. 장기려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예요. 선생님께서는 환자를 돌보셨지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민호 올림. 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문제 볼까요? 1번 가의 기억에 들어갈 말을 사용하여 A에 대한 답을 쓰고 가의 기억이 뭐냐면요.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요? 지금 더 생생하게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거 꾸며주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꾸며주는 말을 사용해서 A에 대한 답을 쓰래요. A는 뭐예요? 문장 만들기 놀이에서 처음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을 이제 사용해서 그 용어를 사용해서 첫 번째 처음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점을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대답을 통해서 처음 문장은 뭐 토끼가 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뭐 하얀 토끼가 뭐 깡총깡총 뛴다, 빨리 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을 꾸며주는 말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써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요. 꾸며주는 말을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바로 처음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2번 볼게요. A의 두 번째 문장을 쓰시오. A의 두 번째 문장은요. 토끼가 뛰고 있는데 빠르게 뛰고 있고 또 토끼의 털색이 하얀 겁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뛰는데 털색이 하얀 토끼가 또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빠르게 뛴다는 내용이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면 두 번째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하얀 토끼가 빠르게 뛰어간다. 또는 뭐 하얀 토끼가 빠르게 뛰고 있다. 이렇게 토끼가 털이 하얀 거 그리고 빨리 뛴다는 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모두 정답이 됩니다. 2번 문제 볼까요? 나에 대한 알맞은 지도의 말을 쓰고 나에 대한 알맞은 지도의 말.
지금 장기려 선생님께 편지를 썼는데요. 지도의 말이라는 건 피드백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에서 편지를 쓸 때 선생님이 무엇을 말했었죠? 자, 들어가서 보면은 인물에게, 글을 읽고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쓰는데 이때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봐라 라고 말을 했죠. 여기 기억이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니까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민호의 편지는 꾸며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피드백, 적절한 지도의 말은 이제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이제 편지를 써라. 너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꾸며주는 말을 넣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라는 지도의 말이 알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보면요. 나의 니은을, 자, 니은. 선생님께서는 환자를 돌보셨지요. 니은을 용언의 관형사형과 부사를 넣어 기억이 사용되도록 쓰시오. 자, 선생님께서는 환자를 돌보셨지요에 용언의 관형사형 그리고 부사를 넣어서 기억은 무엇이에요? 꾸며주는 말이었죠. 꾸며주는 말이 사용되도록 용언의 관형사형 꾸며주는 말, 부사 꾸며주는 말 두 개를 이 니은 문장에 넣어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용언의 관형사형은 뭐예요? 용언은 뭐죠? 동사하고 형용사를 말하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그 뭐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이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움직임, 동사나 형용사를 관형사형으로 뭐뭐한 이렇게 꾸미는 형태의 말로 만든 게 바로 용언의 관형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달리다를 이제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만든다면 달리다 동사죠. 이거를 꾸며주는 말로 하려면 달리는 뭐 이런 거, 기차, 또 뭐 예쁘다를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만들면 예쁜 인형, 어떤 말을 꾸며주는 형태로 만드는 게 바로 용언의 관형사형이에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환자를 돌보셨죠에 적절한 꾸며주는 말을 넣을 건데 용언의 관형사형은 명사 앞에 있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을 꾸며줄 수도 있어요. 착한 선생님께서는 환자를 돌보셨지요. 똑똑한 선생님께서는 환자를 돌보셨지요. 친절한 선생님께서는 환자를 돌보셨지요. 뭐 이렇게 바쁜 선생님께서는 환자를 돌보셨죠.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또 환자를 꾸밀 수도 있어요. 뭐 선생님께서는 아픈 환자를 돌보셨지요. 선생님께서는 뭐 바쁜 환자를 돌보셨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나 환자를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꾸며주는 말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사도 넣으라고 했어요. 부사는 뭐예요? 잘, 뭐 많이 이런 말들이 부사죠. 그러면 그 둘을 다 넣으면 어떤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아픈 환자를 많이 돌보셨지요. 용언의 관형사형 아픈, 부사 많이를 넣어서 꾸며주는 말을 넣었고요. 또는 따뜻한 선생님께서는 환자를 잘 돌보셨지요. 따뜻한 용언의 관형사형 잘, 부사 요런 말들을 두 개를 다 넣어야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꾸며주는 말을 넣어봐라 라는 이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음악과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보면요. 가는 교사 협의의 대화의 일부이고 나는 전래 동요 악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교사 협의회 대화가 나왔어요. 교사 1 말합니다. 새 학년을 맞아 처음 만난 친구들과 놀이를 하며 친해질 수 있도록 전래동요 어깨동무를 지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놀이를 하면서 친해지도록 어깨동무라는 노래를 지도하려고 한다. 노래도 하면서 친해질 수 있어요. 놀이도 할 수 있어요. 음악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죠. 노래를 같이 부르고 활동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어요. 교사 2가 말합니다. 어깨동무를 하며 노래 부르기, 윷가락으로 기본박을 치며 한 장단씩 나누어서 노래를 부르기, 음의 높낮이와 길이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그리며 부르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음의 높낮이와 길이, 음의 높낮이, 길이 등을 살펴보면서 나타내는 거 뭐 있죠? 그리는 거 바로 가락선이죠. 음의 높낮이를 손으로 이렇게 도, 레, 미 이렇게 음의 높낮이를 손으로 나타내는 거. 그런 것이 가락선이니까 아마도 기억에 들어갈 말은 가락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사 3이 말하죠. 꼭꼭 숨어라도 노래를 하며 놀이를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되어요. 어깨동무 말고 또 꼭꼭 숨어라도 알려줍니다. 자, 공통점은 뭐예요? 노래를 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꼭꼭 숨어라는 장구로 덩쿵 쿵덕쿵 장단을 치며 연주해도 즐거울 것 같아요. 이거 잦은 머리 장단이죠.
장구를 칠 때 바른 자세와 주법을 알려주어야겠어요. 수업 후에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했으니 활동 중심, 놀이를 하면서 활동 중심으로 수업했어요. 지금 둘의 공통점이에요.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수행 평가의 방법을 적용하면 좋겠네요. 어깨 동무는 기본 박을 치며 노래 부르기를, 꼭꼭 숨어라는 장구 연주하기를 평가할 수 있어요. 자, 나는 그 꼭꼭 숨어라 라는 그 노래, 전래동요의 이제 악보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1번. 가의 기역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기역은 뭐예요? 음의 높낮이와 길이를 살펴보면서 그리는 거, 가락선 그리기죠. 그래서 기역에는 가락선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습니다. 2번. 꼭꼭 숨어라의 구음에 맞는 장단을 쓰시오. 구음이 뭐예요? 쿵, 덩, 덕 이런 게 구음이죠. 구음. 덩, 쿵, 쿵덕, 쿵에 맞는 장단 이름. 자진몰이 장단입니다. 그래서 장단의 구음 몇 개 안 나오죠. 국거리 장단, 뭐 자진몰이 장단. 그래서 몇 개 안 나오는 그 장단의 구음 정도는 선생님들이 이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진몰이 장단이 정답입니다. 2번 보면요. 가에서 제시된 활동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 생활화 영역의 성취 기준을 써라. 생활화 영역의 성취 기준. 지금 가에서 제시된 활동들이 뭐예요? 가에서는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친구들이 친해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생활화 영역의 성취 기준은 우리가 이제 다 외우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 공통점 지금 제시된 활동이 어깨동무랑 꼭꼭 숨어라를 보면서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친해지는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놀이라는 활동이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음악을 놀이에 활용해 보고 느낌을 발표한다. 음악을 놀이에 활용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보면요. 가의 니은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한 평가 방법. 니은이 뭐예요? 어깨동무는 기본박을 치면서 노래 부르기를 하고 꼭꼭 숨어라는 장구 연주하기를 평가할 수 있다. 지금 평가 방법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평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평가 방법이에요? 실제로 기본박 치면서 노래 부르고요. 뭐 이론적으로 지필평가가 아니라 문답법도 아니고 동료평가도 아니고 체크리스트도 아니고 뭐예요? 실제로 장구를 친 거예요. 노래 부르고 기본박 치면서 노래 부르고 장구 치고 실제로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른 거죠. 실기평가입니다. 그래서 정답 공통점은 실기평가입니다. 3번을 보면요. 나의 장단을 장구로 연주할 때 구음에 맞는 바른 주법을 쓰시오. 지금 요 나의 장단은 꼭꼭 숨어라인데요. 꼭꼭 숨어라 장단은 자진몰이 장단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힌트도 주었어요. 우리 앞에 문제를 보면 여기 장단이 덩쿵 쿵덕쿵이라고 이제 장단의 구음을 알려줬어요. 구음에 맞는 그런 방법을 써라. 덩쿵 쿵덕쿵이니까 덩도 나오고 쿵도 나오고 덕도 나오죠. 그래서 이 덩쿵 덕이 나오는데 이것을 장구로 연주할 때 바른 주법, 구음에 맞는 덩도 나오고 쿵도 나오고 덕도 나왔죠. 이것의 바른 주법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덩은 왼손과 채를 잡은 오른손으로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친다. 쿵은 왼손으로 북편을 친다. 덕은 채를 잡은 오른손으로 채편을 친다. 그래서 이렇게 구음에 맞는 주법, 바른 주법은 이제 정리를 해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 리코더 중요하죠. 리코더 주법도 바른 주법 꼭 이제 그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코더도 시험에 자주 출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구음에 맞는 바른 주법을 써라. 그러면 이렇게 답을 쓰셔야 합니다.